네, 월간 유익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대해 다룹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된 게 1993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가 딱 30년째인데 지난 30년 동안 이 수학 능력 시험의 이 내용 자체는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대입에서 이제 수능의 위상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첫 수능이 치러진 지 30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대학 입시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 입시는 정시와 수시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능 성적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정시 비율은 지난 2004년 56%에서 올해 22%까지 감소하는 등 줄고 있고요. 반대로 수시 전형 비중은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전히 수능이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로 30살이 된 수능 어떻게 변해왔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특별한 분들을 통해 의미를 찾아봤다고요? 네, 30년 전 수능이 어떤 취지로 생겨났는지, 당시 수능은 어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능을 개발한 초대 평가 원장과 첫 수능을 본 수능 1세대 수험생 등을 만났는데요. 이들을 만나 수능의 의미와 또 수능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각 고사장은 응원 나온 선후배들의 함성 소리로 긴장이 지나쳐 눈물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시험 시간이 임박하자 경찰의 순찰차와 헌병 오토바이도 함께 바빠졌습니다. 단순 암기식의 공부나 쪽집게 과외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험 볼 때 기존에 했던 학력고사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네. 어떤 친구들은 좋았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망했다는 친구도 있었고. 언어 영역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지능검사 형태였고 수리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는가 하면 예를 들면 3, 6, 9 하면 보통 고담이 12가 들어가잖아요. 3씩 차이가 나니까 그때 10이 들어갈 자리를 가려놓고 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과외 수업의 병폐를 감소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암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적격자 선발에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교육과 암기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300점 이상이면 서울대 지원이, 또 연고대 상위권학과도, 지방 소재 국립대학은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재학 중이고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인 김지명이라고 합니다. 수능 자체가 사실 입시 전형의 100%는 아니잖아요. 수능은 입시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입시에서 평가를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름 자체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그 학생이 배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 평가 도구로서는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정신은 남아있는데 수능은 최소 전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쓰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당락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 초년생으로 뭔가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첫 시험이 바로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그 수능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고 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시험을 못 치더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여러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수능을 개발한 초대 평가원장의 이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당락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이제 최소한 그 전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그 엇갈린 시선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을 둘러싼 논란은 출제 방식을 포함한 시험 자체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문제 등 여러 층위의 사회 문제들이 엮여 있어 결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때 수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수능이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대부분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도 객관식 위주여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기 때문인데요. 논술, 면접 등 다면 평가의 경우 채점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력이 크게 오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실적에는 이른바 학부모 찬스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사는 지역이나 정보 접근성에 따라 학생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다른 전형에 비해 수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다라고 하는 게 학생의 능력인가? 부모나 다른 배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을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원을 다니던 과외를 받던 자기가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태 속에서 성적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적 자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니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네, 공정성 면에서는 수능이 더 낫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라든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시험 방식 자체가 객관화된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면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능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돼 있고요. 수학 과목만 주관식이 있는데 이 역시 풀이 과정은 보지 않고 정답만 평가합니다. 이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고르는 획일적인 사고만 요구할 뿐 학생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수능도 암기 능력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능 문항이 100%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겁니다. 다양하고 창의로운 그런 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를 원하고 있고 국가교육과정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잣대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각자 다른 영역에 역량들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잣대로 줄 세우는 거는 그거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나라마다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시험을 좀 살펴봤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우리나라 수능과 같이 표준화된 입시 시험이 존재하는데요. 나머지 36개 국가 중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멕시코, 스웨덴, 일본, 칠레, 터키 7곳뿐입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영국의 A레벨, 독일의 아비투어 등은 모든 문항이 논술이나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호주의 VCE 등은 객관식 문항과 서술형 문항이 섞여 있습니다. 또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웃 나라인 중국 역시 가오카오라는 대입 시험이 있는데 객관식과 서술 혼합형으로 출제됩니다. 많은 국가가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 서술형 문항을 대입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객관식 입시 시험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이 시험이 하나의 자격 기준일 뿐 입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시 전형이 확대되는 것도
수능을 자격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입체적인 평가를 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9년 대구와 제주도의 일부 고교에서는 논술형으로 교육하고 시험 보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입시의 공정성은 입시 제도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평가자나 평가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 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다룹니까?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에는 학생 인권에 대해 다룹니다. 현재 학교에서 지켜지는 학생 인권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 사례와 함께 현 주소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대용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